자, 다시 김건희로 한번 가볼게요. 김건희 또 통화 녹취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좀 여러 가지 뭐 신변잡기는 아마 7시간 뭐 30분 넘는 방송이니까 신변잡기 사생활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당히 쳐내고 해서 지금 뭐 나머지가 방송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겠죠. 처음에 그걸 보도하려고 할 때는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건들이 있어서 제보를 하게 됐겠죠. 그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핵심은 윤석열이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핵심이라고 봐. 그러니까 이게 그 법원에서 판단할 때 여기까지는 뭐 사생활이고 여기까지는 뭐 부적절하니까 이거는 보도하지 말아라 해서 9개 선정한 거 있잖아요. 저는 그 통째로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할 거면은 보도 자체를 못하게 해야지. 왜 이거는 보도해도 되고 이거는 보도해도 안 되고 그런 판단을 내리느냐고요. 그런 판단을 내리게끔 가장 크게 오해를 하게 만든 게 김건희의 사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진짜 사적인 관계였다면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집에 놀러 가서 고기라도 한번 구워 먹어야지. 그런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사적인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분위기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사적인 관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용해 먹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용해 먹은 거죠. 자, 그 장면들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나중에 한번 와서 우리 팀으로 와요, 진짜. 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런 거 좀 제로로 생각하고 나 좀 도와줘요. 나 좀 도와줘요. 우리 팀으로 와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팀으로 와요. 회유하는 거지. 진짜. 그다음에 하여튼 나는 기자님이 언젠가 제 편 되리라고 믿고 아유 난 솔직히 우리 캠프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내 마음 같아서는 진짜 우리랑 같이 일하고 같이 우리가 좋은 성과 이뤄내서 이런 거. 그다음에 이야기도 좀 하고 문자도 좀 보내줘.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좀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내가 좀 딱 최순실 같은데 내가 좀 우리 캠프에 적응을 좀 하게. 점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우리 명수 씨 말이 너무 많네. 그 다음에 한 번 와서 우리 몇 명한테 그런 것 캠프 구성할 때 그런 것 조무스럽다 진짜. 강의 좀 해주면 안 돼? 우리 몇 명한테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룰을 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캠프 좀 정리 좀 하게. 그리고 결국에는 캠프까지 데리고 가잖아. 저희가 우리 기자님한테 제대로 교육도 받고 업무 분담을 하려고 그냥 러프하게 모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거 있잖아요. 조금 있잖아요. 저거를 어로 바꿔도 말이 됩니다. 우리 집 와서 명수가 오면 참 좋겠네. 그럼 어전 부부구만. 어전 부부. 아니 근데 저거 가지고 뭐 사생활이다 뭐 사적인 관계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기자여도 취재원에 대해서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누나 동생 할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굉장히 작은 신문사의 기자인데 그냥 객기로 윤석열한테 한번 문자를 딱 보내봤어요. 오빠. 답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디 마차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술술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니 오빠 그러니까 쩍벌을 할 땐 하고 안 할 때는 안 했어야지라고 조언도 줄 수 있는 거거든. 네. 그렇게 친하게 지내져야 나중에 좀 내밀한 걸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7시간이 풀어졌을 때 어떤 그 기자의 스킬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또 안에서 또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김건희가 절대 말하지 않는 거. 그 통화 녹음을 이명수 씨만 했을까요? 김건희도 했어요. 근데 김건희는 자기 스스로 노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지. 김건희라고 녹음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핵심은 김건희는 캠프에서 어떤 직책도 맡고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 김건희가 부인이지만 무슨 뭐 상황실장이라도 맡으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캠프에 사사롭게 누군가가 데리고 오고 그 사람을 강의까지 시키고 강의비까지 주고 김건희가 이 사람을 쉽게 표현하면 꼬셔가지고 캠프로 데려오는 역할을 해.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주도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말을 여러 번 이야기해. 여기 말하면 공식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자가 말하면 여기에 비선이 되는 거예요. 부인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청와대를 가면 인사에 개입한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이준석이 그랬잖아.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런 구조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선거를 뛰게 되면 결국은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맨 처음에 윤석열이 대선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당내 경선 들어가가지고 그 돈을 다 어디서 감당할까 이런 좀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경제 공동체로서 윤석열의 전주 역할을 만약에 김건희가 하고 있었다고 하면 돈 되는 사람이 가장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은 내가 되니까 야 누구 데려올 거야? 누가 와야 돼? 돈은 내가 되니까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명수 같은 기자가 얘기를 하면 이리 와 도와줘. 결국은 뒤에 깔려 있지만 쩌는 내가 되니까 내가 더 집어넣을 수 있어.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선거 캠프를 좌지우지한 것이 김건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이죠. 여기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라는 게 잘하면 1억. 누나한테라는 말이 사실은 캠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뉘앙스가 몰라 의논해 봐야지. 이 의논이 누구야? 캠프에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 원도 줄 수 있지. 사실은 의논은 해봐야 되겠지만 내가 내 직권으로 1억 정도 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 윤석열 캠프에서는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저거는 캠프의 이야기가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에 데리고 가겠다는 이야기였다고 선을 긋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국민을 바보로 하나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러는 거네. 윤석열 캠프는 다 알려졌겠지만 뭐 이게 아까 육성 녹음에서 김종인 이야기를 우리가 뺐어요 일부러. 별 큰 의미가 없는 걸 MBC 방송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 그런 말 갖고 우리가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는 김건희가 주도하는 이게 사실 저도 이 취재를 알고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취재했다고 그래서 사실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의 사진도 나와요. 몰래 찍어갖고. 근데 이 취재원을 노출시키면 안 되니까 계속 쉬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김건희가 실제로 그 캠프 내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캠프까지 가본 거예요. 이명수 기자는. 예. 강의하러 가본 예, 거예요. 예. 근데 이 상황들을 김건희가 캠프를 주도하지. 그리고 무속인이 주도하지. 오늘 방송만으로 나온 게. 그 실제로 정치인들 중에 일부 측근들 윤핵관들이 후보를 또 조정하지. 대체 여기는 뭐냐. 나머지는 다 완전 들러리인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야, 무속인이 한두 분밖에 안 만났는데 어리석녀리 하고 어깨를 툭툭 치는 사람이 가능하냐고요. 그런 무속인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준석이 실드 치는 게 아니라 이준석이 저에게 힘들어하고 김정은도 정리 못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뛰쳐나간 것이 일견 조금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권영세가 임명됐다고 했을 때도,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선거대책본부 만들어지기 전에 선거대책위원회 시절에 비서실장으로 우리가 모르는 초선 의원이 임명됐었잖아요. 그때도 바지구나. 실제로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밖에 있고, 그러니까 그 바지 역할을 해줄 사람을 조용한 사람으로 앉혀놓은 거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선거대책본부장의 본부장으로 권영세가 임명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지구나. 조용한 사람, 안 대드는 사람, 시키는 대로 그냥 고분고분 있는 사람이 필요했구나. 결국에는 윤핵관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종횡무진하겠구나. 그런 느낌을 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충격적이었던 게 있잖아요. 보수가 미투가 터지는 게, 그러니까 진보 쪽이 미투 터지는 게 다 돈 안 챙겨주시니까 터지는 거다. 근데 이 보수 쪽에서는 다 돈으로 이렇게 입마감한다 이런 뉘앙스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충격이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말이에요. 안희정을 실드 치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김건희랑 제가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점을 떠나서 김건희가 그렇게 말했다면 여성 나치들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수정 뭐합니까? 안희정을 실드 쳤으면 2차 가해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비판하는 여성단체나 페미가 없어. 이 페미가 없다고. 특히 이수정 씨가 궁금하네요. 뭐라고 할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만큼 어렵게 된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광역 다체장 두 사람이 그렇게 날아갔잖아. 예. 관련된 걸로. 예. 안희정도 마찬가지고. 세 사람이 그렇게 날아갔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김건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최소한 진짜 그런 관련돼 있는 팸이나 이수정 같은 사람들이 비판을 해줘야죠. 왜 비판을 안 합니까? 뭐 이수정 같은 애들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 그 또래 여동생이 있어서 잘 아는데 이런 얘기 좀 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김건희 씨가 큰일 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공적인 누가 봐도 확실히 공적인 관계고 처음 전화를 걸어왔을 때 분명히 언론사 기자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첫 통화에서부터 사적인 관계로 몰아 넘어가려고 하는 사적인 관계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맞아요. 김건희 씨의 개인적인 그 기술들, 독특한 그 사회적 기술 자체가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봐요. 오빠였으면 좋겠는데 예. 동생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도 그걸 가지고 실드를 치는 거잖아요. 사적인 대화를 왜 노출시키냐 이런 방식으로. 근데 이제 김건희 씨가 처음에 기자란 얘기를 듣고 그 정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그동안 어떤 관계 설정 관련해서 남성들과 관계 설정 관련해서 본인이 좀 되게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전화 통화상으로도 몇 분만 통화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호감을 살 수 있고 내가 어떻든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경험에 따르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서 얻었는지 참 그러니까 궁금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건설업 종사자라고 항상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노하우를 통해서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렇죠. 빌드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빌드업. 요렇게 이제 요래 해가지고 요래 하면은 오빠가 되고 또 동생은 동생이 된다. 이런 노하우를 믿었겠죠. 또 가짜는 건 이런 것도 있어. 윤석열도 안희정 편이라고 그랬잖아. 윤석열은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민주당의 뭐 지자체장들이 이런 식으로 뭐 미투 관련한 발언을 한 적도 있어요. 비판을 한 적도 있다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부부야 그냥 얘네들은. 그래놓고 또 이수정이나 신지혜 같은 사람을 영입을 해. 신지혜 영입한 이유가 뭔데? 그런 식의 비판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페미의 목소리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신지혜가 사퇴 안 했었으면 지금 되게 재밌었을 뭐라고 텐데. 했을까? 김건희 너이 씨! 아쉽네요. 진짜 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신지혜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비판을 해야지. 그렇죠. 입 달린 네. 뭐 신지혜도 그때 사퇴했잖아요. 부위원장에서만 사퇴했지. 맞아 그 자리에 예, 있는다 새시대 그랬어요. 준비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했거든요. 할 말은 해야지. 그마저도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걸 터질 걸 예상했나요? 아이고. 참네. 아이고. 아무튼 김건희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기대가 너무 컸던 측면도 있겠죠. 막 어마어마한 게 나올 줄 알았지 막 자기 남편도 저격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우리 그 박근혜 때 기억하잖아요. 어. 5천 살인 사건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충격적인 게 아니라도 이미 얼마나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별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도 프레임이다. 파장을 줄이려고 하는 짓인데 간단히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김혜경 여사가 똑같은 발언을 했다면 지금 뒤집어졌을 거예요. 미투네 뭐네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김혜경 여사가 가세연의 누구랑 통화해 그 기자랑. 그리고 1억 줄게 우리 건너와. 이런 한마디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놓고 김혜경 여사가 뭐 김호준 방송을 막 욕하면서 막 아까 그 김건희가 가세연 욕하듯이 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거리를 줬냐 말이야. 김혜경 여사가 김호준 그 도라이야. 이런 식으로. 기생충이야. 그놈도 기생충이야. 해버리면 진짜. 예전 같지 않아. 비교가 좀 웃기긴 한데 그런 상황이라고 네, 생각해보면 참 언론 많이 기울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뭐 방송 하든 안 하든 저는 주간대로 갈래요. 이게 주가 되면 안 돼요. 결국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보가 정책. 그 본인의 실력과 정책으로 어떻게 좋은 나라 만들 건지에 대한 이슈가 저는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김건희 위주로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핵심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눈길이 가는 게 현장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 갈 때마다 그 현장을 보면 정말 저도 막 가슴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진짜. 현장 연설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온 시민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애정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좀 한 번씩 울 때도 있어요, 보면서. 아, 현장에 진짜 시민들의 마음은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내 감정하고 여론조사하고 결과가 다르면 내 감정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여론조사 가지고 여론조사가 뭐 이겼네 졌네 하면서 그 뭐 숫자 가지고 막 사람들이 잘난 척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믿는 내가 느끼는 게 현실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현장 분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여론조사가 초가 되면은 자동답 ARS가 이재명이 어려워라고 이야기를 늦추고 있지만 실제로 여론조사는 포털에 나오지 않은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 뒤져보면 굉장히 박빙이거나 때로는 이기고 있거나 때로는 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사실 혼전 양상인 건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는 진짜 선거운동을 봐야 될 핵심은 아까 보여드렸던 토론을 잘할 것 같은 후보, 정책을 잘할 것 같은 후보,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 그렇게 가야 되는 건 측면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너무 몰입되다 보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누구한테 이렇게 먹이를 주면은 막 고기 한 점 던져주면은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썰어 먹으려고 하는 거 생각해보니까 네. 뒤에 번지를 비워놓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닥터피쉬가 생각나네요. 어. 각질만 보면 달려드는 닥터피쉬. 자, 선거는 지금 뭐 이제 한 50일 남았나요? 코앞에 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계속 올라오면서 정신 못 차리게 갈 거예요. 근데 정신 꽉 챙기고 가셔야죠. 저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이제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또 더 간절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라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남 탓할 시간은 없어요. 못하는 것 자체는 다 우리 탓이다. 그리고 민주당 비판도 한 절반만 하자. 내가 모른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못할 때만 자꾸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못한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난리 치고 그럴 때 민주당은 정말 잘했잖아요. 대응도 잘하고 그 과정에서 자꾸 남 탓하기 좋아하는 건 저는 정말 안 좋아하는 남 때림으로써 자기가 면죄부를 받는 방식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문제가 되기 전에 캠프에 얼마든지 내가 아이디어 낼 수 있는 방법 많잖아. 아, 그렇죠. 굳이 방송에 나와서 까는 거는 좀 그렇죠.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플러스에 글 올리면 이재명 후보가 다 본다잖아요. 맞아요. 그 이재명 플러스 앱 다운받으시면 거기에 올라오는 정책 이런 것들, 정책 제안 같은 것들 일반 시민이 쓴 것도 다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 정책 선거 하려고 공약 내고 하는 것들 국민들이 저는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똑똑한 사람은 누구누구지. 대장동을 믿더라도 똑똑한 사람 누구누구지 하는 사람들 주위에서 제가 많이 봅니다. 실제로는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절대 윤석열 찍겠다는 생각 못하는 건 분명히 주위에 그 흐름은 분명히 있어요. 뭔가 불안한데 싶은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좀 지능적으로 자극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옆에 계신 지인 한두 명한테라도 TV 토론 잘할 것 같은 후보가 이재명 뭐 47% 50% 나오더라. 네. 이런 얘기만 해줘도 네.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위기상 뭐 새날마켓 PPL도 좀 못했고요. 짧게 했고 새날 구독 동료도 못했는데 좀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슈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는 말씀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네. 구독, 좋아요를 까먹고 갔네요. 네, 그러네요. 구독 좀 해주십시오. 구독자가 좀 하루라도 조금씩 늘어나야 더 힘도 나고요. 구독할 줄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또 설명해야 될까요? 그것도 패스하겠습니다. 자, 새날 구독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날 마켓도 애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퇴근하시면서 네. 장보기는 새날마켓에서. 자, 새날 마켓 여러분들이 가시는 사이에 새날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9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